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은 한국인이 온돌 때문에 게으르다고 말했다. 한국인은 밥을 잔뜩 먹고 따뜻한 온돌에 등을 대고 누우면 너무 게을러서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온돌은 사람을 느리게 만들고 생활의 리듬을 망치는 구조로 여겨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으로 불리던 사람들은 지금도 집집마다 온돌을 사용하고 있다. 없애고 싶어 했던 구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일본이 바꾸고 싶어 했던 한국의 전통 주거 양식, 한옥과 온돌은 시간이 지나 다른 방식으로 다시 불리기 시작했다. 한류 열풍과 함께 한옥은 한국 안이 아니라 한국 밖에서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다. 한옥은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며 처음 크게 주목받았다. 이후 드라마 킹덤, 예능 윤스테이의 배경으로 연이어 등장했고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에서도 아름다운 건축물로 소개됐다. 이제 한옥은 구경하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유명세를 넘어 한옥 마을 자체를 수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한옥의 외관에 감탄했다. 지붕의 곡선, 낮은 담, 마당과 이어진 구조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구조와 성능이었다. 한옥을 직접 방문하기 전까지 온돌이 있어서 겨울에 따뜻한 집이라고만 알고 있다가 여름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됐다고 말했다. 여름에 더 시원하다는 점이 한옥의 진짜 매력으로 언급됐다. 외국인들이 극찬하는 한옥의 매력은 자연에 맞춰 살아왔던 조상의 생활 방식과 맞닿아 있었다. 한옥의 배치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잡혀 있었다. 주거 공간은 동남향을 바라보도록 배치됐고 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트인 곳이 좋은 자리로 여겨졌다. 한옥의 매력은 겉모습에서 끝나지 않았다. 실제로 한옥을 찾은 외국인들은 외관에 감탄한 뒤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이는 구조보다 느껴지는 구조에 더 오래 머물게 됐다는 이야기였다. 한옥은 겨울에 따뜻한 집으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여름을 지나며 다시 평가되기 시작했다. 여름에 더 시원하다는 점이 한옥의 진짜 매력으로 언급됐다. 기온을 낮추는 집이 아니라 더위를 덜 느끼게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었다. 이런 특징은 한옥의 배치에서부터 드러났다. 한옥의 주거 공간은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배치됐다. 동남향을 바라보도록 놓였고 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전망이 트인 자리가 좋은 위치로 여겨졌다. 집은 자연을 막기보다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햇빛과 바람, 계절의 변화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처음부터 고려돼 있었다. 한옥 지붕 끝에는 처마가 이어졌다. 처마는 지붕이 벽 밖으로 단순히 튀어나온 구조가 아니었다. 비를 가리는 역할과 함께 실내의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맡고 있었다. 처마의 길이는 아무렇게나 정해지지 않았다. 길면 실내로 들어오는 빛이 줄어들었고 짧으면 비를 가리기 어려웠다. 그래서 가장 알맞은 길이가 계산된 형태로 만들어졌다. 한옥에서는 햇빛이 곧장 실내로 들어오지 않았다. 마당에 한번 닿은 뒤 다시 반사돼 실내로 들어오는 방식을 택했다. 눈부심을 줄이고 빛이 고르게 퍼지도록 하기 위한 구조였다. 이런 방식은 궁궐에서도 확인된다. 경복궁 근정전과 창덕궁 인정전의 마당에는 박석이라 불리는 얇은 돌이 깔려 있다. 돌의 표면은 일부러 고르지 않게 놓였다. 걷기에는 불편해 보이지만 그 위로 햇빛이 반사되면 강한 빛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부드럽게 흩어지도록 설계된 구조였다. 처마와 마당, 집의 방향은 이렇게 함께 작동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이라는 조건이 구조 안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한옥이 서양식 건축물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점은 계절을 다루는 방식이었다. 온도를 사용하는 겨울 공간과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한 여름 공간이 하나의 집 안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이 집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생활하게 만들지 않았다. 계절에 따라 공간을 달리 사용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구조였다. 한옥에 대한 관심은 관광을 넘어 생활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머무는 집이 아니라 살아보는 집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었다. 이런 흐름은 한국 안보다 한국 밖에서 더 빠르게 나타났다. 한옥을 한번 보고 끝내는 공간이 아니라 직접 들여오고 싶은 구조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국 전통 방식의 한옥단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조지아주에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전해졌다. 이 한옥마을의 수출 주체는 전북대학교였다. 한옥의 도시로 불리는 전주에 자리한 전북대학교는 캠퍼스 자체가 한옥 구조로 구성돼 있었다. 정문부터 긴 도로 사이로 기둥이 이어지고 두 개의 한옥이 연결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한옥 정문은 2층 규모였고 1층은 강의실과 전시 공간, 2층은 교육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밤이 되면 이곳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낮과는 전혀 다른 한옥의 야경이 캠퍼스를 감싸고 있었다. 연못 위에는 문회루라 불리는 전통 누각이 누워 있었다. 곡선을 그리며 날개처럼 뻗어나가는 지붕선은 한옥 특유의 구조를 더 또렷하게 드러냈다. 이 건물에는 백제 건축 양식 중 하나인 하양식 기법이 적용돼 있었다. 캠퍼스 곳곳에는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한옥이 자리 잡고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인 숭은학당, 한옥 커피숍, 한옥 형태의 판매 공간까지 하나의 공간 안에 함께 놓여 있었다. 이곳은 외국인 방문객들에게도 자주 언급되는 장소였다. 관광지라기보다는 한옥이 어떻게 현대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옥에 대한 관심은 머무는 공간을 넘어 옮겨지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구경하는 집이 아니라 다른 땅에 다시 세워지는 집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전북대학교는 미국의 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미국에 한옥을 수출하는 계획이 구체화됐다. 계획의 핵심은 조지아주 엘리제이시에 한옥단지를 조성하는 일이었다.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살림집 형태의 한옥이었다. 먼저 한옥 한 동을 건축한 뒤 미국 건축 당국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포함돼 있었다. 이 과정은 한옥을 그대로 옮기는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건축물을 땅에 고정하는 방식이 기본으로 요구됐다. 지진에 대비한 구조가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맞춤과 이음만으로 세워지는 전통 한옥 구조는 이 기준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전북대 한옥기술진은 내진을 고려한 한옥 건축 계획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전통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설계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에 수출되는 한옥은 살림집 용도였다. 평면은 D급자 형태였고 지붕은 팔짝 지붕에 겹쳐마 양식을 택했다. 기단은 장대석 기단으로 구성돼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했다. 공간 구성은 한국의 전통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현지 생활 방식을 고려해 조정되고 있었다. 거실과 방은 입식 생활에 맞게 구성됐고 르마루가 함께 배치됐다. 이 한옥은 한국에서 완성된 뒤 그대로 옮겨지는 방식이 아니었다. 고창 캠퍼스에서 반제품 형태로 제작된 뒤 선박에 실려 미국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현지에서 조립되는 방식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옥은 고정된 장소에만 머무는 집이 아니라 분해되고 이동하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구조로 다뤄지고 있었다. 한옥이 다른 나라로 옮겨진다는 소식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들리기도 했다. 미국 도시 한가운데 한옥 마을이 어울릴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따라왔다. 하지만 정작 한옥에 관심을 보인 쪽은 그 공간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외국인들에게 한옥은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옥에 들어가면 시간의 흐름이 조금 달라진다고 말해줬다. 반복되던 일상 속도에서 잠시 벗어난 느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아파트와 고층 건물처럼 비슷한 형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공간에서 벗어나 다른 리듬을 가진 집을 마주하게 된다는 인식이었다. 한옥에서는 공간이 한 번에 모두 드러나지 않았다. 문을 열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씩 보이는 구조였다. 이런 방식을 일보일경이라 불렀다. 한 걸음에 하나의 풍경이 나타나는 집이었다. 이 구조는 시선을 서두르지 않게 만들었다. 집안을 빠르게 소비하기보다 천천히 지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한옥을 찾은 사람들은 이 집이 여행과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낯선 공간을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공간이 가득 찬 집에 익숙했던 사람일수록 한옥의 여백에 더 오래 머물렀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충분하다고 느껴졌다는 반응도 함께 전해졌다. 나무의 색, 기와의 색, 한지의 색은 비워진 공간과 함께 드러났다. 여백이 많을수록 자연과 풍경이 더 잘 보인다는 인식이었다. 이런 경험은 한옥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생활의 감각으로 기억하게 만들고 있었다.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옥은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며 형태를 바꿔왔다. 자연환경과 생활 방식, 시간의 감각이 겹겹이 쌓여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한옥 마을 수출은 그 흐름 위에 놓여 있었다. 집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방식이 다른 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정답은 없는데 생각은 남는다.